그래서 목세미분법 이런 건 뭐냐면 분수꼴로 분모도 있고 분자도 있는 분수꼴 같은 경우 너 어떻게 미분할 거야? 아는 거야. 공식을 외우자는 거죠. 공식을 외우자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공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시면 걔가 뭐냐? 첫 번째 기본꼴로 요거 하나 외워줄래? 이러면서 분수는 분수인데 분자가 1인 경우 분모만 식이 있는 거야. 분모만 식이 있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외워요? 라고 했을 때 우선은 자, 분모는 제곱이라는 거 외우시고요. 분모 제곱분의 분자가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분모를 미분한 겁니다. 처음에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말로 외우는데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 야, 목셈이 보면 뭔데? gx분의 꼴 뭐야?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이에요. 이렇게 막 말로 외웁니다. 나중에 식이 눈에 들어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예요. 계산 많이 하다 보면.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 공식이 공식. 그래서 분자가 이럴 때는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되냐? 살펴볼게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해 볼 텐데 얘를 잠깐 요거를 fx라고 잠깐 치환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얘의 도함수를 구해 본 거잖아요. 그럼 h에 0할 때 h분의 우리 도함수 정의에다 넣어야지.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어서 0분의 0꼴 계산했더니 진짜 이게 나와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눈으로 진짜 나오나? 그래서 지금 해보면 리미트 h가 0할 때 이 자리가 이 자리 여기 x에다 x 플러스 h 넣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괜찮죠? 이 fx는 gx분의 1이니까 이렇게 gx분의 1이라고 써주시고요. 분모는 h고요. 이렇게 극한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식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거 번분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뭐냐 gx 플러스 h, gx 요렇게 요 두 개를 다 곱해버릴 겁니다. 예. 괜찮죠? 리미트 h가 0할 때 분모부터 쓸게. h에다가 gx 플러스 h, gx 여기까지 있는 거고요. 부자지 볼까? 요럴 때 요거부터 곱할게요. 요거 곱하면 gx 사라지고 요건데 요거 마이너스 있잖아요. 마이너스는 제가 바깥으로 빼내겠습니다. 요렇게만 남는 거 괜찮나요? 여기까지. 요걸 곱할게요. 요거 사라지고 요 gx는 아까 마이너스 빠져나가면서 얘 마이너스 처리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요.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분모부자에 곱한 거야. 됐지? 근데 이제 꼴이 보여. 꼴이 어디가 보여요? 라고 한다면 지금 잘 보시면 요렇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도함수 정의 아닌가요? 맞아?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럼 g 프라임 x입니다. h 0으로 하니까 h 0이면 gx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지금 요 두 개가 g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gx 제곱분의 마이너스 g 프라임 x 이게 이거다. 근데 매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극한 계산해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온 결과 외우는 거야. 다 공식화시켜서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 이렇게 외워달라는 거야. 괜찮죠? 하나 외우시고요. 외웠어. 자, 외운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러면 분모에도 식이 있고 분자에도 식이 있는 건 어떻게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저걸 가져다 쓰면 돼. 저걸 가지고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 어떻게 되는지. 그럼 얘는요, 이렇게 보면 되지 않나요? 이러면서 자, 기왕이 뭐 gx를 분모에다 넣을까? 뭐 좀 이용이 편하게. gx분의 fx. 아니 이거는 너 수차에서 고배미분법 배웠잖니? 이러면서 얘는 fx하고 gx분의 1에 너 곱으로 봐도 상관없잖아. 그럼 말이 돼. 그걸로 보는 거지. 너 미분해 그러면 고배미분법 쓸 거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더하기. 자,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할 건데 너 gx분의 1 저거잖아. 그러면서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 여기까지. 이거 정리해보면 돼요. 정리해볼까? 분모가 지금 통분이 안 돼 있으니까 dx 제곱으로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gx 곱했으니까 여기 gx 곱할 거예요. 그럼 분자가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gx 제곱이니까 그대로 쓴 거고요. 요거 쓰면 돼요. 마이너스의 fx g 프라임 이겁니다. 굉장히 길죠?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네, 어떤 요령을 외우냐 한번 해볼게. 봐봐. 자, 얘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 자, 분모는 제곱한다.
똑같네. 분모는 제곱한다. 분자를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고배민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흡사하게 나옵니다. 고배민법하고. 다음 뭐 가운데가 마이너스란. 마이너스 부 조심하시고 그럼 스타트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스타트는 분자부터 미분한다라는 순서를 외우셔야 돼. 분자 먼저 미분한 후 분모 갖다 곱하고 빼기예요. 그 분자 그냥 쓰고 분모 갖다 미분하고. 그래서 이미지로 기억해 보세요. 제곱한 후에 첫 번째 얘는 뭐다? 얘 미분한 거와 분자 미분한 거 분모를 곱한다. 빼기. 그 다음 뭐예요? 그럼 분자 그냥 쓰고 분모 미분한 거 곱해서 쓴다. 오케이? 외우셔야 돼.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분수꼴의 미분, 몫의 미분법. 이거에. 그리고 우선 이걸 외워주셔야 돼. 외워주셔야 돼. 됐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생각 볼까? 거기 나와 있는 예시. 그래서 y는 x분의 1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야. 분수꼴이네. 분자 상수네. 그럼 미분해봐. 그러면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 분모 x 미분하니까 1. 이렇게. 괜찮네? 뭐 이렇게 쓴다는 거. 거기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y는 교재에 있는 거야, 이게. 야, 이거 미분해봐. 그럼 뭐야? 이거 분모 분자 일치고 또 있으니까 이거. 둘 다 식이 있기 때문에 분모를 제곱한다. 분자는 뭔데? 얘 미분하고 얘 곱한 거를 먼저 씁니다. 얘 미분하면 1이죠? 거기다 얘 곱하니까 x 플러스 2고요. 빼기. 자, 얘에다가 얘 미분한 거 곱합니다. 얘에다가 얘 미분한 거. 그러면 x 플러스 1이겠죠. 이렇게요. 끝내.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인가?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하는 게 몫의 미분법이라는 거야.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2번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갑자기 y는 x의 n승의 도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볼게요, 여기. 그럼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요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이미 배웠거든. n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가 하나 줍니다. 라고 돼 있는 거야. 갑자기 뭐 수치에서 배운 걸 왜 갑자기 또 다시 언급하지? 라고 했을 때 한번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수지수가 나온 거는 수트에서는 안 다뤘거든요. 왜냐면 이건 분수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엄밀해보자면 너 뭐니? 그러면 저는 y는 x 세제곱분의 1 이런 거 미분하는 거 수트에서는 안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지금 너 미분하는 건 지금 배웠죠? 너 부자 1이야? 저 공식.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 분모 제곱. 됐죠?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 분모 미분하면 3x 제곱. 괜찮죠? 자, 이거 약분해요. 그럼 x 4제곱분의 마 3이에요.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 3을 쓰고 얘는 역수니까 x에 마이너스 4생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보니까 그럼 마 3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요거 한 차수 준다는 게 뭐 요걸 1을 뺀 게 되네. 그냥 음수여도 되네. 아니 이거 음수여도 그냥 옛날 거 그냥 해서 했던 방식으로 해도 되네. 라는 거를 확인해 본 거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음의 주수 나오면 사실은 분수로 바꿔가지고 몫의 미분법을 쓰는 게 원칙이긴 하나 그냥 나는 이게 마이너스 3 밖으로 때릴 거고 한 차수 낮추기 이게 편합니다. 그럼 이걸 써도 된다. 혼용해서 쓰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게 그래서 2번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2번은 뭐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고 1번을 외우셔야 되는 거죠. 사실 1번 거기 몫의 미분법 공식을 외우셔야 돼. 그렇지? 그래 이렇게 됐어. 그럼 몫의 미분법을 알았으니까 새로 추가되는 공식이 생겨요. 삼각함수 쪽에서요. 그걸 외우셔야 되는데 자 삼각함수 갑니다. 지금 아까 삼각함수의 도함수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사인하고 코사인을 외웠단 말이야. 거기 추가되는 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아까 거 씁니다. 아까 거 같이. 자 사인 x요. 사인 x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코사인 x 외워주세요. 자 코사인 x 미분하면 뭐가 되냐? 그럼 아까 뭐가 된다 했죠? 마이너스 사인 x요. 자, 이제 등장합니다. 뭐냐?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 입니다. 결론 외우셔야 되는데 시컨트 제곱이 됩니다. 시컨트 제곱.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되고 공식 추가됐네. 그럼 이거 왜 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봐봐요. y는 또 뭐야?
저는 코분해 싸인데요. 코분해 싸, 코분해 싸. 결국 분수꼴이네. 분수꼴 미분하는 거니까 묵셈미분법 써야 돼요. 그럼 자, 미분 해보자고. 분모 제곱하기. 분자는 뭐냐? 자, 순서대로 갑니다. 분자 먼저 미분하고, 얘 미분하고 얘 곱하는 거예요. 얘 사인 미분하면 뭐죠? 코사인. 거기다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제곱이에요. 자, 같이 해봅시다. 빼기에. 그 다음은 뭐야? 그 분자 그냥 쓰고 분모 미분해서 곱하는 건데, 분모 미분하면 뭐죠? 마이너스 사인 맞나요? 그러면 거기다 사인 곱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에요. 여기 마이너스가 빼기가 있었으니까 플러스 사인 제곱으로 바뀌는 거. 괜찮나? 사제곱 코제곱이 하면 1이잖아. 그럼 코사인 제곱분의 1이란 말이야. 코사인의 역수가 뭐니까? 시컨트니까 시컨트 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여기.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야 돼. 그래서 지금 해본 거. 까먹었어. 그럴 수 있잖아, 현장에서. 그럼 바로 유도하셔야 돼. 옥셈인법으로. 오케이? 근데 이걸 까먹으면 말이 안 되지. 외워야 돼.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이렇게 바로. 오케이? 그럼 얘하고 짝꿍으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y는 코탄젠트. 자, 코탄젠트. 코탄젠트 똑같아. 코탄젠트 뭐야? 사분의 코라고 바꾸면 되죠. 사인분의 코사인을 바꾼 다음에 똑같이 옥셈인법을 썼더니 똑같으니까 생략. 결과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얘가 코시컨트 제곱인데 그 구조가 비슷하니까 같이 외우는 거예요.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인데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비슷하죠? 탄젠트와 시컨트 제곱 비슷한 구조. 식이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F가 마이너스라는 거. 자, 그 다음이요. 그럼 다섯 번째. 여기서 그러면 y는 시컨트요. 시컨트 x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 라고 했을 때 시컨트 옆에 탄젠트가 곱해져요. 그래서 시컨트 탄젠트입니다. 이렇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 한번 볼게요. 봐봐요. 야, 너 시컨트 너 뭔데? 저는 코사인의 역수인데요. 코사인분의 1이에요. 그럼 얘를 미분하라는 얘기야. 분자 1이네. 그러면 우리는 미분하면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 그래서 분모 제곱이요. 자, 마이너스에 분모 미분합니다. 그럼 마사인 맞나요? 마사인이니까 뿔사인으로 바뀌어. 이걸 좀 정리하자는 얘기인데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두 개잖아요. 사인 하나 있죠? 이렇게 분리해도 되거든요. 코분의 사 뭐야? 라고 하면 탄젠트예요. 얘는 뭐야? 코사인 역수니까 시컨트. 이거 뒤에 거 붙였으면 시컨트 앞에 거 탄젠트 이렇게 되는 거죠. 시컨트 탄젠트. 매번 어떻게 유도해 이렇게 외우는 거 결과를. 시컨트 미분은 뭐야? 그러면 시컨트 탄젠트인데 뒤에 탄젠트가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적분도 해야 되거든. 거꾸로 가는 게 다 적분일 거 아니야. 나중에 시컨트 탄젠트 적분하면 뭐야? 그럼 탄젠트가 사라져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붙어요, 사라져요, 붙어요, 사라져요 이렇게 외워야 되지. 그 때문에 그냥 시컨트 탄젠트 이렇게 외우다가 나중에는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 이제. 그게 뭐냐면 적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걸 다 공식을 거꾸로 버전으로 다시 또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 거꾸로 버전까지 외우면 이제 머리가 혼동하기 시작하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근데 역시나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져요. 우선은 지금 미분 공식부터 외우자고. 그러면 뒤에 시컨트 탄젠트 이렇게 외우실 때 탄젠트가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또 봐봐. 여섯 번째. 그러면 여기다 코시컨트 똑같은 일 하면 돼. 사인분의 1이니까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분모 프라임 이렇게 했더니 그럼 뭐예요? 그러면 얘가 코시컨트 뒤에 코탄젠트가 붙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같이 외우시면 돼. 뒤에 마이너스 생겨. 그러니까 부호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데요. 근데 다행히 너무나 다행스럽게 C로 시작하는 애는 마이너스가 붙어. C로 시작하는 애들. 코사인, 코탄젠트, 코시컨트 이렇게 C로 시작하는 애들의 미분만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또 적분 쪽은 또 안 통하니까 그럼 미분 쪽은 그렇게 외운다. 합성함수가 뭡니까? 그러면 F, GX 이거 F가 겉함수, G가 속함수. 그럼 미분하면 뭐예요? 그러면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이거예요.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이렇게. 이거 우선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의 대표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자 예를 들어서요. 자, 겉함수가 F인데 이 X자리에 그냥 1차식 들어간 걸 제일 많이 우리가 보게 돼요. 1차식. 이게 제일 많이 봐요.
그럼 미분하세요. 그러면 겉미분 하시고요. 속함수가 1차식이니까요. 이 1차식을 미분하면 A죠. 예.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가장 많이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F가 여기서는 겉함수지만, fx의 n승 이런 꼴로 나와버리면 F가 속함수야. 원래 x의 n승이라는 겉함수가 있는데 x 자리에 fx 넣은 거거든요. 속으로 들어간 거야. F가 오히려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거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n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한 차수 주는 것까지가 겉미분 곱하기 그 속함수 너 F구나. 그러니까 F 미분해서 곱한 게 속미분. 이렇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다루는 거다. 기존에 뭘 배웠어요? 그러면 Y는 ln X일 때 얘를 미분하면요. 뭐가 된다고 배웠다? X분의 진수분의 1이 된다고 배웠다. 이 기존에 배운 거고요. 또 하나, 만약에 밑이 A였다면 미분해서 뭐가 되냐? 그럼 X분의 1인데 뭐가? ln A가 어디에? 분모에 붙는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 그렇지? 여기다 추가시킵니다. 추가.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갑자기 ln 절대값 x요. 갑자기 절대값이 붙었습니다. 절대값이 붙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x가 양수밖에 못 들어가죠? 여긴 양수 들어도 음수 들어도 돼요. 왜? 음수의 절대값은 양수니까. 범위가 좀 더 확장된 건데. 어쨌거나 얘 미분하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뭐가 되냐? 똑같습니다. 무슨 이거 절대값 x분의 2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값이 사라진다는 특징. ln 절대값 x인데 절대값이 붙어도 절대값은 사라진다는 특징. 그럼 왜 사라지지? 라고 했을 때 얘를 지금 보면 구간을 나눠볼 거야. 얘는 ln x예요. 뭐? x가 양수일 때. 맞아요? 절대값 풀면 x가 음수면 뭐야? 이거 마x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ln 마x입니다. 어쨌거나 구간마다 식이 다르기 때문에 얘의 도함수를 구할 거예요. 이거 도함수 구할 거예요. 그럼 역시나 도함수도 두 종류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x가 양수일 때 도함수는 뭐가 나오니? 그럼 얘 미분하면 뭐라고 우리 알고 있어? x분의 1. 자, x가 음수일 때 너 이거 다른 거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봐봐. 그러면 이게 근데 x자리에 마x 썼으니까 합성함수인 거 인정? 진수분의 1인데 속미분. 여기까지 겉미분. 진수분의 1. 속미분의 바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왔더니 이거 뭐야? x분의 1로 사실상 나온 결과가 똑같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구간 나누지 말고 쓰시죠. 이거야. 결론. 자, 결론은 절대값이 없는 거는 당연히 외우고 있으니까 절대값이 붙어도 진수분의 1이 되면서 절대값이 사라지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추가되는 공식입니다. 기존 거에 뭐 절대값 하나 추가된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거기 이제 2번 여기요. 역시나 마찬가지. 밑이 2가 아닌데 이렇게 절대값이 있네. 그럼 역시나 같은 원리에서 진수분의 1 절대값이 사라집니다. 근데 ln 그쵸? 분모에 붙는 거는 똑같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이 있어도 결과가 똑같다는 거 됐죠? 그럼 더 추가. 여기 3번이어도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ln의 절대값 fx라고 여기에 왜 대놓고 x가 아니라 다른 식이 들어갔습니다. 미분하면 뭐가 돼요? 라고 했을 때 진수분의 1. 절대값은 사라지니까 진수분의 1이라고 쓸 겁니다. 오케이? 근데 뭐가 있냐? 속미분이 있으니까 여기다 1 잠깐 생략하고요. 속함수 미분하면 뭐? f'x를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속함수가 있으면. 그럼 마찬가지. 밑에 a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 미분의 그러면 절대값 사라지면서 fx분의 1인데 속함수 미분, 속미분 곱해주시고 밑이 너 2가 아니구나. ln a를 분모에 붙여주시고 이 작업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괜찮나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3번의 개념은 로그 함수의 도함수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응용은 그거 개념으로 나와 있는데 개념을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그건 문제풀이 순서예요. 문제풀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라는 건 따로 별도로 있어요. 이제 필수형 위에다가 그냥 적어놓으면 돼. 따로. 어떤 거? 여가? 근데 절대가 없는 거는 우리가 배웠고요. 절대가 있어도 어차피 사라지고 절대가 없다? 그럼 그냥 없는 상태로. 뭐지? 애초에 없다. 근데 굳이 뭐 씌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애초에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있었어도 사라지고. 뭐 그 얘기야. 그 얘기. x에 밑이 있고 지수에도 밑이 있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식을 변형해야 되는가? 식변형으로 풀어야 되는데 항상 똑같습니다. 로그를 취한다. 양변에 동일하게 로그를 취한다입니다. 수원에서는 주로 상용 로그를 취하겠죠. 근데 우리는 자연 로그를 취할 거다. 네? 더 편하니까 미적분에서는 자연 로그가. 그럼 가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필수 6번에 1번이요. 요거야, 요거. 자, 봐볼게요.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어. 근데 이걸 도함수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 바로 미분 떼기가 어렵다는 거야. 바로 미분 안 돼요. 저 이거 사인 X 앞으로 내린 다음에 1 뺄래요. 그렇게도 안 돼. 이게 다함수도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도함수 구하려면 그랬을 때 로그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생각을 하는 게. 자, X, 여기 사인 X 있는 거죠? 이거 앞으로 떨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 생각 해보실래요? 얘를 미분한 게 뭐냐? 이거 처음에 얘기하면 많이 헷갈려 하던데 L은 Y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는 Y가 X에 관한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Y 자리에 어떤 함수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 걸 넣어서 이걸 미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식 뭐야? 진수분의 1인데 속미분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쵸? 당연하잖아. 아까 했잖아. 그치? fx가 y니까 y. 이건 y 프라임이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냥 바로 가도 전혀 상관없는 거지. y가 있어도 lny 미분해요. 그러면 y분의 속함수가 y라고 생각해서 그냥 y 프라임 이렇게. y 자체가 속함수라는 거. 왜? y가 fx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속함수 역할을 한다는 거죠. y가. 그러니까 이거 y분의 1이라고만 쓰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아?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자, lny 미분하세요. 그러면 y분의 y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꼭 있어요. 됐죠? 이렇게 되고요. 자, 얘 미분하고 있는 거 지금 미분. 얘 미분하면 곱비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그럼 뒤에 거 그냥 쓰고요. 자, 앞에 거 그냥 쓰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뭐냐면 얘야 x분의 1이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y 프라임이거든. 잘 봐봐요. y 프라임. 그럼 y를 이쪽 변으로 줘야 되거든요. y가 지금 누구냐면 얘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넘기세요. 그래서 x의 sin x승에 코사인 x ln x에다가요. 자, 이거 x분의 1 앞에다 쓰게 그냥 x분의 sin x 이렇게. 요게 도함수야. 됐네?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 형태 따로 외워야 돼. 밑과 지수에 동시에 x가 있으면 풀 수가 없다. 수가 없다. 로그를 취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그를 취하는데 ln 취하는 거죠. ln. 그 다음에 미분 때린 과정을 보시면 돼요. 이거 따로 좀 기억하시고요. 엄밀히 보자면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내신의 단골 문제예요. 내신용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이요. 2번. 그럼 또 어떤 경우에 또 로그를 취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 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한번 봐봐요. 이걸 도대체 왜 취하는 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그냥 미분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분수꼴이니까 목세민법 쓴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얘 제곱하겠지. 그래, 그거까지 괜찮아. 근데 분자에 얘를 미분하고 얘를 곱한 거 빼기 얘 곱하기 얘 미분한 거 너무 길 것 같은 거야. 그치? 식 너무 긴데 이거? 그럴 때는 오히려 왜 길어? 라고 누가 물어보면 아니 얘네가 한데 모여 있잖아. 막 이거 미분 이거 너무 한데 모여 있는데 그러면 쓰러뜨려. 너네 다 모여 있지 마. 너네 다 뿔뿔이 흩어져. 그랬을 때 로그를 씌우면 여기다 로그 씌우는 순간 로그 더하기 로그 빼기 로그 다 흩어지는 거 이해가 나요? 저슨 패스으로. 그래서 식이 너무 복잡한 식으로 엉켜 있을 때는 로그를 취해서 다 틀어버리면 편합니다.
그럼 바로 양변에 ln을 취하겠죠. 그래도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잠깐 봐봐요. 거기에 해설제 보면 첫째 줄에 뭐죠? ln 절대값 y, ln 절대값이 갑자기 붙어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다가 바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ln을 취해서 ln 얘 이렇게 쓰잖아요. 봐봐요. ln을 여기다 취해서 이렇게 쪼갤 때 이렇게 쓰잖아요. 사실 문제 오류인 거죠. 왜냐면 로그는 여기에 늘 뭐만 들어가냐면 양수만 들어가죠. x 더하기 2의 세제곱은 3차함수 생각해봐. 양수함수 다 나오잖아. 그럼 문제 내가 푸는 거 자체가 뭐야? 논리적으로 모순인 거지. 그래서 얘는 그러면 왜 절대값 없이 얘는 양수야. 봐봐. x 양수지. 양수에 여러 번 곱해도 양수야. 이거 우변 양수고 그럼 얘가 양수지. 절대값이 씌울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얘는 문제는 뭐야? 음수가 될 수 있는 애야. 얘는 괜찮아. 얘 4제곱 뭐 이거 4제곱도 0은 될 수 있으니까. 절대값 해당 음수가 될 수 있는 얘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준 다음에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야. 이건 뭐 때문에? 서술형 때문에 하는 얘기고 논술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아시죠? 감점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객관식 푸는 건데 그러면 그냥 로그 나와 답은 나와 절대값 안 씌워도 답은 나오는데 정확하게 할 거면 한 단계가 추가돼야 돼. 서술형에서는 뭐가 추가됩니까?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양변이랑 똑같은 짓 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겠다는 건데요. 절대값 성질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절대값 AB 그러면 이거 성립해요. 절대값 막 곱셈으로 되었을 때 막 쪼개도 돼요. 실제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값으로 쪼개면 x 더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쪼개는 거죠. 해시바 이렇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이게 절대값을 다 써주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ln을 취하는 게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ln 그래야지 논리적 모순이 없으니까. 자, 여기다 로그 취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한 줄. 로그 갑니다. 로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저 뭐 절대값 있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로그에 이렇게 되고요. 빼기죠. 빼기 로그에 여기요. 절대값.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이식하고 이식은 절대값 씌운 식 있고 여기다가 그냥 로그 씌운 거니까 여기까지는 미분한 건 아니고 로그 씌워서 뭐 한 거야? 뿔뿔이 흩어뜨린 게 복잡. 여기서 미분을 시작할 겁니다. 쉬었다가 절대값 씌웠어. 그럼 이걸 이제 미분해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흐트러뜨린 거야. 흐트러뜨렸어. 그럼 미분해야지. 자, 이 절대값들은 어차피 다 사라지죠. 아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게끔 한다고 절대값을 씌운 것뿐 이제 다 어차피 사라집니다. 그래서 y분의 y 프라임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건데 이거 기왕이면 3을 밖으로 빼내는 게 낫겠죠. 자, 3 여기 빼내는 게 낫겠죠. 이렇게 빼내면 상관없잖아요. 자, 여기다 4 빼내면 되죠. 다 절대값 씌워놨기 때문에 여기다 2 빼낼게요. 여기다 2 이렇게 빼내자. 그럼 자, 진수분의 1 이렇게 하면서 3. 그렇죠? 뭐 속함수 미분해봐야 다 1이니까 필요 없고요. x 플러스 3분의 4야. 플러스 4. 여기요. 자, x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y 이쪽 넘어오면 되거든요. y. y가 처음에 요거 흰색,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좀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넘어오면 되고, 아까 거 처음에 목세미법 하는 것보다는 간단한 거예요, 이게. 뭐 식을 정리할 생각은 없고, 여기다 숫자 넣으면 미분계수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거 안 쓸게요.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도함수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꼴, 복잡한 분수꼴 있을 때, 흐트러뜨릴 때 로그 취한다. 또 뭐, 밑과 지수에다가 둘 다 x에 관한 식이 있을 때 양변 로그를 취해서 식을 정리한다. 뭐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x는 t-1이라고 있어. 근데 y가 뭐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 이렇게 식이 있어. x도 t에 관한 식으로 썼고요. y도 t에 관한 식으로 썼어요. 마치 이런 꼴인 거죠. x는 t에 관한 식, y도 t에 관한 식, 그래서 t에 관한 식으로 썼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x, y의 식을 준 겁니다. 왜요? 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제가 t는 x 플러스 1인데요. 이렇게 되겠죠? t 소거하려고 여기다 대입법 써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y하고 x는 어떤 관계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x 플러스 2에 제곱이 되면서 아 이거 이차함수 얘기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거야. 됐나요? 되는 거. 사실 그래서 요 식이나 똑같은 식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는 yx의 관계식을 그동안 계속 다뤄왔지. 그런데 새로운 방식으로 x도 t에 관한 식, y도 t에 관한 식 이렇게 쓰면 이거는 매개 변수로 표현한 방정식이라. 매개 변수로 표현. 이해가 나? t가 x하고 y 너네 만나고 싶어? 너네 만나고 싶어? 내가 주선자야. 너네 소개팅 이렇게 이런 느낌이어서 매개 변수를 t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표현. 그러면 지금 봐봐. 우리는 도함수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사실 정함수에 도함수 구하세요. 그럼 여기서 미분하면 미분 이렇게 미분하는 거고 이 표현보다는 우리는 앞으로 dy, dx를 더 많이 쓰니까 그냥 써볼게요. 자, dy, dx 이게 뭐야? 도함수 이거야. 도함수. 그럼 이거 2에 x 플러스 2에 뭐 속미분해봐야 1이니까 뭐 이걸 하는 거 알아. 근데 굳이 이렇게 매번 t를 없애서 정리한 다음에 도함수를 구하는 게 거추장스럽다. 도함수 구할 건데. 그냥 t가 있는 상태에서 구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인 거고요. 그럼 이게 말이 되나 보세요. 난 dy, dx 구하고 싶잖아. 그럼 분모분자에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뭐 델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술 거기 아래 설명에 나와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볼게요. 직관적으로. 그냥 분모분자를 dt로 나눠도 되잖아. 똑같은 걸 나눠도 되잖아요. 그냥 dt로 나눠봐. 이렇게. 아니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그치? 이렇게. 근데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y를 t로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니까 이거 y 보이죠 이거? 이걸 t로 미분할 거예요. 그럼 뭐야?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이건 뭐야? dx, dt는 x를 t로 미분해요. 그럼 x가 이거니까 t로 미분하면 1이네요. 1. 그러면 이게 도함수네요. 그쵸? 이대로 써도 된다는 거야. 그냥. 도함수 t에 관한 식인데 왜? 매개변수 t. t도 매개변수니까 이대로 놔둬도 되는데 야, 꼭 너 그냥 t를 없애고 싶어? 그럼 없애. x 더하기 1 넣어봐. 그럼 2에 x 더하기 2가 되면서 봐 똑같잖아. 이렇게 당연히 똑같지. 적극적으로 보면. 그치? 여기까지 쓰진 않을 거고요. 그냥 여기서 멈추겠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식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합쳤어가지고 미분하지도 않을 생각이고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t로 미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공식입니다. 외울 필요 없는 공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t가 섞여 있는 식이 나왔다. 아, 매개 변수구나. 그러면 앞으로 dy, dx를 구할 때 분모분자 t, dt로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t로 여기 정리하겠다. y를 t로 미분하세요.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g't라고 여기다 쓰고요. 자, x를 t로 미분하세요. 그럼 f't라고 썼어요. 끝이야. 이게 도함수라는 얘기. 함수만 하면이지. 뭐 왜 갑자기 함수만 배우다가 음이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럼 양함수도 있나? 맞아요. 양함수, 음함수 이렇게 나눈 거야. 함수를, 종류를. 그럼 뭐냐? 예를 한번 들 텐데 대표적인 이제 음함수 설명할 때 제일 쉬운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선가 많이 봤다. 뭐죠? 원입니다. 원의 방정식. 그래서 이걸 우리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진짜 함수가 아니거든요. 원이 이렇게 있죠? 자, x 하나에 y 하나 되는 걸 함수라고 하는데 x 하나에 y 두 개예요. 그래서 그냥 함수로 안 부르고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냥. 네. 이거를 함수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라는 표현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y는 x에 관한 식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함수 표현이라고 그동안 배웠거든요. 함수는. 그래서 여기다 x 넣으면 y가 딱 나온다. x, y의 대응 관계 함수 배웠단 말이야. 네? 이거 y는 이라고 쓸 수 있는데 뭘 써보겠다는 거. 10변형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y제곱은 3에서 이거 함수라고 쓸 거예요. 저는 쓰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럼 y는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뿔마 제곱 없으니까 뿔마 루트고 4-x 제곱이에요. 이렇게. 근데 엄밀히 보자면 뿔마라고 썼으니까 실제로 이거를 두 종류로 쓰면 되죠 뭐. 뭐야 그럼 플러스 루트. 이건 뭐야 그럼 y가 지금 루트니까 양수죠. 얘가 어디냐면 이 식은 어디냐? 그러면 여기죠 뭐 여기 요것만 놓고 보면 함수 아닌가요? 얘는 x가 y가죠. y가 양수일 때인데요. 이렇게. y가 음수일 때도 있지. 그리고 그렇지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냐? 그러면 y가 마루트 음수일 때니까 여기요 여기.
그러니까 얘 따로따로 보면 함수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함수 구간 나눠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건 또 이걸 표현한 거지. 그래서 자, 뭐냐. 우리가 보통 함수라는 건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 y는 x에 관한 식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해져 있어. 그동안도 계속 이렇게 풀었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식이 정리되기 전에는 뭐야? 이게 yx가 막 흐트러져 있는 거지 막. 곳곳에 등식이 있을 때 좌변 우변 어디에 있든 막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이런 식을 음함수라고 부르기로 해. 이거를 깔끔하게 y는 x에 관한 식 이렇게 만든 거를 양함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거. 그러면 미분할 건데 미분할 때 꼭 반드시 야, 이건 간단하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미분한다고 치자고. 그 미분해서 뭐 숫자 넣으면 미분계수 나오겠지 뭐 접선의 기울기 나오고 하겠지 뭐. 그런데 아우 귀찮아. 이걸 매번 모든 식을 y는 이라고 정리해서 미분한다는 게 너무 귀찮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 아니 애초에 그냥 있는 식에서 그냥 바로 미분 때리면 안 되나? 라는 생각. 꼭 정리를 해야 돼? 정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음함수 그냥 흐트러져 있는 그냥 처음 주어진 날것의 식에서 미분을 때려주세요가 음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를 바로 어떻게 미분 때려요? 라고 하면 미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이야 할 건데 바로 결론만 얘기하면 저게 뭐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배경 지식을 설명한다. 여러분들이 y는 예를 들어서 y는 fx 이렇게 자 이렇게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얘를 x로 미분하겠습니다. 양변을 그냥 x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x제곱은 뭐가 된다? 그냥 2x가 될 겁니다. 근데 y제곱은 뭐예요? x가 아닌데요? 그냥 미분하죠. 2y. 대신 y를 미분하셨죠? y를 미분할 때는 뒤에 dy, dx를 붙여주십시오. 4를 미분하면 0이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결론 이겁니다.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 자, 우리는 dy, dx를 구하는 거잖아요. dy, dx 구해봐. 그러면 이거 이항하고요. 이거로 나누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이너스 2x고요. 2y로 나누세요. 그럼 마이너스 y분의 x죠? 그럼 얘가 원의 방정식 저 음함수의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정말 맞나? 이게 진짜 맞는 건가? 궁금하니까 하나 해보시지 뭐. 예를 들어 여기요. 1,√3이라는 점 원위에 있는 점이에요. 됐죠? 여기서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접선의 길이 구하는 게 우리 미분인데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라고 고1한테 가서 야 너 이거 빨간색 접선 기울기 구해봐. 그러면 고1은 미분을 모르기 때문에 고1은 원방에서 어떻게 배웠냐? 자연스럽게 이걸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왜? 이 반지름하고 접선은 수직인데요? 그러면서 이 초록색 기울기를 알죠? 얼마? 고1 때 이렇게 배웠었네. 기울기 얼마? 3. 얘 그러면 이 빨간색 기울기는 얼마? 그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잖아. 구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미분까지, 음함수의 미분법까지 배운 애가 갑자기 야, 도함수 이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여기다가 x좌표, y좌표를 때려 넣는 겁니다. 왜? x하고 y가 섞여 있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도함수가. 그럼 x좌표 얼마? 1. y좌표 얼마? y좌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네. 당연하지. 도함수가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나오는 거니까 맞는 거라는 걸 알겠다는 거야. 이게 맞는 거네. 그럼 도대체 왜? 자, 결론. 음함수 막 흐트러져 있는 기본적인 식에서 그냥 바로 날것의 식을 미분할 때는 x를 미분한 건 상관이 없다. 자, 멘트 하나만 y를 미분할 때 멘트 하나 끝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야 사실은. y를 미분할 때 dy, dx를 곱한다. 곱한다는 게 옆에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y를 미분할 때는 dy, dx를 곱해줘. 이게 다예요. 한마디 정리하면 끝. 이게.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찝찝하다는 거지. 왜 y를 미분할 때 dy, dx를 곱하는 거지? 그걸 설명해 보겠다는 거. 별로만 알아도 돼 사실은. 찝찝하니까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왜 맞는 얘기냐? 어쨌거나 모든 식은 y는 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잠깐 치워나가겠습니다. 이거 쓰기 귀찮아서요.
그럼 결국 이 식은 y는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거니까 제가 이 식을 fx라고 해도 되죠? y는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이 식 그냥 fx로 잠깐 놓을게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y는 fx니까요. y는 어차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다면 저 식은 이렇게 써도 동일한 식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거침이 없어. 왜? y가 아니고 지금 x에 관한 식이니까 이걸 x로 미분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미분해 2x. 이게 뭐다? 합성함수다. fx가 코함수고. 그래서 2에 이게 겉미분한 거고요. 곱하기 여기에 속미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4가 0이 되는 거야. 됐나요? 우리 불편해서 y가 x에 관한 식으로 어차피 표현되니까 fx로 추가해서 넣은 거잖아요. 다시 돌려놓을게요. 그럼 fx는 뭡니까? y였잖아요. 얘가 뭡니까? y 프라임이죠? y 프라임. y 프라임을 우리가 dy dx로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함수 쓴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도함수가 얘잖아요. 도함수 얘. 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아, 결국에는 저 y제곱에 y가 fx니까 사실 이게 fx라는 속함수로만 인정할 수 있다면, 인지할 수 있다면 2가 튀어나오면서 2y라는 게 겉미분한 거고 y가 fx니까 그거 미분한 속미분을 여기다 쓴 것보다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그냥 합성하면서 미분한 거야. 이해가? 헷갈려? 그럼 잊어버려. 그래서 저는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면 좋고. 그래서 아 이런 논리 구조구나. 그래서 매번 이렇게 치환해서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애초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겠다는 거고. 그래서 y를 미분할 때는 dy, dx가 곱해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 구하고 싶은 거냐. 역함수이니까 y는 x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랬을 때 원래 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러면 그거 y는 x의 대칭은 이렇게. 얘가 지금 역함수고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의 도함수를 구한다는 건 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하나 쓸게요. 여기다가. 여기요. 요 점이 하나 있는데 얘가 뭐예요? 그러면 a, 라고 쓸게요. 그냥 a, 그러면 요거의 함수값이니까 f vs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매번 인버스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게 조금은 불편하니까 잠깐 치환 좀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f의 역함수를 g라고 잠깐 놓읍시다. 그러면서 역함수 그냥 g라고 잠깐 치환할게. 그러면 인버스를 쓰는 게 조금 귀찮아서요. 이거를 a, ga라고 써도 무방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접선의 기울기. 요걸 지금 구하고 싶은 겁니다. 요거야. 이해갔나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역함수 g에 대해서 g 프라임 x좌표 a 넣으면 돼요. 이거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구하자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전 치환 안 하고 그냥 원래 인버스 그대로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요 인버스 있죠? 요거에 미분해서 요 미분한 거에 근데 이렇게 인버스 쓰고 요 미분한 거 쓰고 그러면 좀 불편하잖아. 이 두 개 쓰기가. 뭐 그래서 여기에 거기 보시면 요거 가로 쓰고 미분한 거 보이죠? 기호로. 그렇게 써도 되는데 이해가나? 그러니까 뭐 이걸 쓸 때 요거에 미분한 거에 A.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 이렇게. 이렇게 쓰셔도 돼.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자, 어쨌거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까라고 했을 때 어차피 y넷의 대칭 이용하는 거니까 요 점을 한번 대칭 이동해 보려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좀 대칭 같지 않네. 그냥 그림으로. 그럼 요게 지금 몇 코마 몇이냐? 그럼 요 점을 넘긴 거죠. 그럼 요거의 y좌표가 얘의 x좌표로 오잖아요. yx 자리 바꾸니까 이게 a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그 상황이에요. 그럼 얘의 접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그럼 초록색이 나올 거야. 그럼 얘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우리 역함수의 지금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원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기는 이게 f'에 뭐냐 여기 x좌표가 GA죠. 근데 이 x좌표는 엄밀히 보자면 너 어디서 왔니? 그럼 이 x좌표는 사실 얘의 y좌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있어. 그림이 좀 안 예쁜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배웠었네. y는 x의 대칭인 거라고 했을 때 원래 함수가요. 이게 y는 2x잖아요. 그럼 그거의 역함수 이렇게 대칭한 거야. 이건 y는 몇 x인가요? 2분의 1x. 그래서 y는 x의 대칭인 두 직선은 기울기가 역수다. 이걸 배웠었거든요. 이거를. 그럼 지금 확실한 건 뭘 알 수 있냐면 얘하고 얘가 역수라는 거는 확실해요. 맞죠? 그럼 곱하면 1이겠죠. 역수니까. 곱하겠습니다. G'A는요. 자, G'A에 뭐 이렇게 곱해서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이 1 아닌가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결국은 얘잖아요. 얘. 얘. 얘는 그냥 저의 역수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 넘긴 거 자체가 뭐야? 얘는 얘 역수입니다. 이렇게 쓰면 괜찮나요? 요겁니다. 이거. 요게 공식이야. 요게 공식입니다. 그럼 자, 이 공식을 이제 외워볼게요. 자, 요 나뭇가지 이해가죠? 이걸 외우는 거야. 그럼 봐. 너 역함수가 있는데 역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구하고 싶지? 그러면 역수야. 뭐? 원래 함수의 미분계수의 역수야. F'분의 1인 거예요. 구조가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는 F 입장에서 X좌표가 들어있는데 이 X좌표 뭐야? 그러면 원래 있는 역함수의 Y좌표가 여기 X좌표가 가니까 이 자리는 누구다? 이 자리는 너 역함수의 Y좌표를 여기다 넣어야 돼 라고 했으니까 GA가 들어간 거야. 이해갔나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요 A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A, 이렇게 되는 거 이거 X로 바꾸면 도함수죠 뭐. 그럼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나오는 거니까. 자, 이거 써볼게요. 자, 역함수의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는 원래 함수의 미분한 거의 역수관계죠.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G의 Y좌표 GX가 들어가는 거죠. 이 구조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이에요. 됐나요? 이걸 거기다 쓰시는 거야. 거기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식 보이시죠? 이거요. 역함수가 있는데요. 얘를 미분한 요 도함수는요.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도함수는요. 이렇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y는 f 인버스 x라는 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겠습니다. 이거의 도함수니까 이 도함수로 쓴 거죠. 그러면 원래 함수 미분한 거의 역수예요. 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이 자리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 역함수 입장에서 뭐예요? y값이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도 돼요? y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혹은 이게 y니까 f 인버스 x 이렇게 쓰셔도 되죠. 똑같은 식인데 괜찮나요? 우변이 이렇게 똑같이 써도 되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써도 되죠. f 인버스 저 그냥 인버스 쓰기 귀찮아서 g라고 쓸래요. 그러면 얘가 프라임 x고요. 얘가 gx고요. 이렇게 쓴 거죠. 이해가나요? 구조는 다 똑같아. 식을 어떻게 쓰냐의 문제인 거지. 인버스를 쓰냐, 인버스를 이렇게 치환해서 gx로 쓰냐 이 문제인데 어차피 이렇게 외우든 이렇게 외우든 어차피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이건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본 거야. 뭐 당연히 맞는 거네 이런 건데 사실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갑니다. 그림 말고요. 그림으로 이제 기하적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기하적으로 말고 식으로도 이해하고 싶은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는 fx 하고요. f 역함수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배웠죠? 이거 x예요. 항상함수 된다고 배웠어. 원래 함수 맞아? 이게 x야 이거. 그럼 자, 역함수가 gx니까 저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원래 함수하고요. 이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원래 함수하고 그 역함수하고 합성하면 항등함수입니다. 항상. 오케이. 원래 함수하고 항등함수, 역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역함수하고 합성한 건 뭐다? x다.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모든 문제 스타트는 다시 얘입니다. 물론 그림을 그려서 푸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해는 해야 돼요. 그림을 이해는 하되 식으로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식을 놓고 스타트를 겁니다. 스타트를 걸어요. 자,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얘를 미분해 볼게요. 미분. 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야, 이거 합성함수 미분 아니야? 좌변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요? 됐죠? 우변 미분하면 뭐야? 1이죠? 1.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이 G'X죠? 그거 넘기면 되는 거 이해가요? 이거네요. 됐나요? 아, 그래서 식으로 유도할 때는 요 항등식을 미분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거의 응용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식으로 스타트를 거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응용 문제 나중에 볼 거예요. 꼭 F의 역함수가 GX다 이렇게 안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연습 문제 나와요. F2X의 역함수 있죠? 그걸 GX로 놓을게요. 얘의 도함수 구하세요. F 훨씬 복잡한 함수 그러면 뭐야? 그냥 그거 두 개 합성해서 함수 X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거 미분 때려서 그때그때 공식 그러니까 매번 이 공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식이 나오기도 하니까 다른 함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항상 유도 과정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뭐랬어요. 결과를 외워 그리고 잘 적용해야 했는데 걔는 결과만 알면 안 되고 유도 과정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응용 심한 문제를 풀 때 매번 유도해야 돼. 우리가 두 번 미분한 함수를 그냥 이계도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뭐 용어를 좀 보자면 y는 fx 이거에 대해 따로 용어를 이제 교육과정상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걸 원함수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고 원래 주어진 함수, 처음 함수, 뭐 원시함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냥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y는 fx가 있을 때 얘를 미분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이제 도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예요.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 이게 도함수다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 미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부르겠어요? 3개 도함수. 네 번 미분한 건 4개 도함수. 그럼 n번 미분하세요. 그럼 뭐? n개 도함수. 그냥 이름 붙인 겁니다. 이름 붙인 거. 근데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로 y'이라든가 f'을 수초에선 주로 쓰지만 동일한 용어로 썼던 게 뭐야? dy, dx, y를 x에 대해 미분한 이거 똑같은 기호라고 했죠? 그쵸? 근데 이제 미적분함수는 주로 이제 이걸 많이 쓸 거잖아. 그치? 음함수 미분법도 있고 하니까 이걸 주로 많이 쓸 거야. dy, dx를.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용어 또 있어요? 그러면 있죠. 그게 뭐냐? d제곱 y, dx제곱 이렇게. dx제곱분의 d제곱 y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약속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렇게 나오면 그냥 용어만 읽을 줄 알았는데 두 번 미분하라는 얘기구나. 두 번 미분한 거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이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y가 사실상은 fx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dy, dx로 주로 쓰지. 그런데 이제 y 대신에 fx를 쓰고 싶으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해놓고 분자에다 안 써요. 분자에다 안 쓰고 분자에 쓰나 옆에다 쓰나 똑같지. 근데 용어니까 용어. 주로 이제 fx는 오른쪽에다 이렇게 붙여서 곱해서 씁니다.